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엔 저희 4주차에 대한 복습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를 했었냐면 저희가 일단 연소에 대한 분류를 지난 주차 때 연습을 했었죠. 그죠? 그리고 연소의 분류 어떤 게 있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상황에 따른 분류 또는 형태에 따른 분류가 있었는데요. 정상연소와 비정상연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정상연소와 비정상연소를 우리가 구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걸 가지고 구분을 한다라 그랬죠? 보통 이제 연소 속도라던가, 그쵸? 또는 연료의 분출 속도, 요걸 가지고 이제 이게 크냐 또는 연료 분출 속도가 크냐에 따라 역화가 될 수도 있고 선화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또는 블로우 오프, 그죠? 또는 황염.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비정상 연소 형태를 우리가 봤었고, 정상 연소 형태는 어차피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지는 않았었다. 우리 입장에서는 비정상 연소를 조금 봐야 되는 거다. 정상적인 건 우리가 딱히 얘기할 게 없어요. 왜 정상적으로 잘 타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비정상 연소다. 그죠? 그래서 비정상 연소에 대해서 이따가 정리를 할 거고, 자, 물질 상태에 따른 분류가 또 있더라. 그래서 물질 상태에는 우리가 3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3상태가 일단 기체, 액체, 그리고 고체. 그쵸? 자, 그러니까 이런 가연물들이 탈 때 뭐 기체 가연물이 타냐 또는 고체 가연물이 타냐 또는 액체 가연물이 타냐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분을 했을 때 구분이 딱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체 연료에는 어떤 연소 형태가 있고, 액체 연료에는 어떤 연소 형태가 있고, 고체 연료에는 또 어떤 연소 형태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불꽃 유무에 따른 분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불꽃이 보이느냐 또는 불꽃이 보이지 않느냐에 따라 불꽃 유무의 분류가 생긴다라고 했고, 그래서 불꽃 연소와 자결 연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물질 상태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일단 간단하게 이거부터 보는데, 물질 상태에 따른 분류는 기체에는 확, 예, 폭, 그쵸? 확산, 예온합, 폭발 연소가 있고, 액체 연소에는 증발, 분해, 분무, 그쵸? 고체 연소에는 표분, 증자라고 해서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제가 다음 페이지, 다다음 페이지쯤에서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때 한 번 더 보시자고요. 자, 연소 형태에 따른 분류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연소 형태, 상황에 따른 분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상 연소와 무슨 연소 형태가 있다? 비정상 연소 형태가 있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었죠. 자, 정상 연소 형태는 일단 연소 속도와 연료 분출 속도가 균형을 이룬다라는 말을 잘 보시고, 자, 보통은 공기가 제대로 공급이 됐을 때, 그죠? 또는 기상 조건이 양호했을 때, 이랬을 때 정상적으로 연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완전 연소라고 해서 앞에서 배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 연소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가 충족이 됐을 때, 산소량이 기본적으로 충족이 됐을 때 뭐가 나온다? 이산화탄소라던가 또는 결과물로 이제 수증기가 생성이 되는 연소를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반대로 비정상 연소가 있는데 이 비정상 연소는 뭐예요? 연소 속도와 분출 속도가 불균형을 이뤘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완전 연소 시에는 CO2와 H2O가 나온다라고 했고, 불완전 연소 시에는 수증기와 뭐가 나와요? 일산화탄소가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자, 근데 비정상 연소의 종류를 다른 거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뭐를 보셔야 되냐면 역화라던가 또는 선화, 블로우 오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럼 중요한 게 역화다 먼저. 자, 역화는 항상 안쪽에서 타는 거다. 즉 분출이 되기 전에 연소가 되는 거다. 연료가 분출이 되기 전에 연소가 되는 거다. 안쪽에서 타는 거다. 그래서 얘는 폭발의 위험이 있다. 폭발. 그렇죠? 폭발의 위험이 있다라고 했고, 원인이 있습니다. 밑에 가보면 제가 원인을 넣어놨는데 이 원인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된다. 자, 염공이 어떻게 됐을 때, 넓어졌을 때 또는 1차 공기량이 적어졌을 때, 가스 압력이 낮았을 때, 버너 과열로 뭐가 상승을 했을 때, 가스 온도가 상승을 했을 때 우리는 분젠 버너라는 곳에서 요 안쪽에서 불이 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화에 대한 거 꼭 요거 정의 보시고 원인까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반대로 뭐가 있다? 리프팅이라는 게 있다. 리프팅은 약간 뜨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약간 뜨니까 이거는 연소 속도가 빠른 게 아니고 뭐가 빠른 거예요? 그쵸?
분출 속도가 빠른 거야. 그럼 분출 속도가 빠르다라는 건 요게 이제 살짝 떠서 연소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얘가 이런 식으로 살짝 떠요. 살짝 떠서 이렇게. 그죠? 살짝 떠서 이렇게 연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염공에서 살짝 위로 뜨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뭐예요? 분출 속도가 더 크다라는 거지. 뭐보다? 연소 속도보다. 분출 속도가 더 크다라는 거죠. 뭐보다? 연소 속도보다.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살짝 떠서 여러분들 연소를 하는 걸 얘기하고 역화의 반대가 된다. 뭐가? 역화 원인의 반대가 선화의 원인이다. 그래서 염공 속도가 염공이 축소가 된다거나, 그쵸? 1차 공기량이 많은 경우라던가, 또는 공급 가스 압력이 너무 높은 경우에 리프팅, 선화 현상이 생기더라 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실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블로우 오프, 여기 오프가 있어요. 오프, 그러니까 꺼지는 거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선화 현상이 더더욱 심해지는 거예요. 선화 현상이 더더욱 심해지니까 얘가 더더욱 위로 뜨는 거죠. 근데 결국 얘가 어떻게 돼요? 이게 많이 뜨면 이게 대기 중에서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블로우 오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출 속도가 너무 커서 정착하지 않고, 즉 이게 불꽃에 붙어있지 않고 염공에 붙어있지 않고 얘가 그냥 꺼져버리는 현상을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고, 옐로우 팁은 불꽃 끝이 무슨 색이다? 적황색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 가장 큰 원인은 공기량의 부족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는 산소량의 부족이다. 이게 이제 황염이다. 옐로우 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다음 이제 물질 상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액체 연료 연소 형태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증분분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자, 증발 연소는 액표면에서 어떤 가연성 증기, 그죠? 휘발이 되는 증기가 증발을 하면서 이제 연소를 하는 거다라고 했고, 휘발유, 아세톤, 알코올류 같은 경질류, 그죠? 조금 가벼운 어떻게 보면 사료위험물. 사료위험물이라는 건 이제 기름을 얘기한다라고 했죠. 그 기름 쪽에서 나는 거고, 분해 연소는 조금 무거운 애들, 그쵸?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되는 애들이냐면 휘발이 잘 안 돼요. 잘 못 날아가는 애들이야. 그럼 잘 못 날아가는 애들은 자체적으로 열분해로 발생된 가연성 가스가 연소하면서 이제 타는 거다라고 했고, 얘는 경질류보다는 약간 무거운 중질류 쪽에서 나타나더라라는 게 나와 있고요. 자, 분모 연소는 뭐예요? 액체 연료를 분무기로 뿌리듯이 미세하게 액적화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나가는 연소 형태다라고 했고, 공업 연료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 약간 연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또는 연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연소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게 증분분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증발, 분해, 분모라는 게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체 연소 형태에는 확예폭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폭. 그쵸? 그래서 확산, 예혼합, 폭발. 자, 확산은 뭐예요? 가스가 미리 산소와 혼합하지 않고 추후에 산소와 혼합해 나가는 연소 형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가스렌지가 있다라고 했고, 예혼합은 조금 특이하다 그랬죠? 예혼합이니까 미리 혼합되어 있는 거다. 즉 가스와 산소가 미리 혼합이 되어 있는 거죠. 얘는 미리 혼합하지 않는 거고, 얘는 미리 혼합을 하는 거고, 그죠? 얘는 그래서 역화의 위험성이 있으며 가스렌지가 아니고 뭐다? 분쟁 버너 쪽, 분쟁 버너. 자, 폭발 연소는 뭐다? 폭발이 수반된다. 뻥 하고 터지는 폭발이 수반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 연료 연소 형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라는 거고, 자, 고체 연료 연소 형태가 가장 많았죠. 일단 표분 증자가 있다. 그쵸? 그래서 표면 연소. 이게 몇 요소를 얘기한다? 3요소를 얘기한다. 그래서 불꽃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불꽃이 보이지 않고 표면에서 이제 산소와 가연물 자체가 반응을 해서, 그죠? 표면에서 산소와 만나 반응을 해서 불이 나는 형태다. 그래서 불꽃이 보이지 않고 열분에 의한 가연성 가스나 가연성 기체가 나오지 않는 연소다라고 했고요. 연소 속도가 분해 연소와 비교했을 때 조금 느리죠. 불꽃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대표적인 물질로는 수목금코가 있다. 수목금코. 그죠? 요거 대표 물질도 알고 있어야 된다. 자, 분해 연소는 표면 연소와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게 이제 뭐냐면 고체 가연물에 열을 가했을 때 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열분해 반응이 일어나니까 뭐가 나온다? 여기서 가연성 증기, 그죠? 가연성 가스가 나와서 공기와 혼합을 하면서 가연성 혼합기 형성이 원활하다. 그리고 얘는 불꽃을 발생하면서 연소를 하고, 얘는 불꽃이 없다라고 했죠. 얘는 불꽃이 발생하면서 연소를 하고 불꽃이 나오기 때문에 연소 속도가 좀 빠릅니다. 위에 애보다. 그리고 연쇄 반응이 일어나죠. 대부분의 고체 가연물이 여기 들어가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증발연소는 뭐예요? 이제 상변화에 의한 연소 형태죠. 그러니까 이 상변화라는 게 보통 이제 갔을 때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 대표적인 두 가지 제가 알고 있으라 그랬죠. 요 양초와 나프탈렌. 그죠? 자, 그리고 자기연소는 분자내 산소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타는 걸 얘기한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류위험물을 얘기하고. 그리고 고체 가연물의 연소 형태 중에 불완전 연소, 그죠? 자결 연소 형태 중에 하나가 훈소라는 게 있다. 이 훈소는 산소의 부족 시 발생 가능한 불완전 연소 형태다. 또는 낮은 산소 문합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완전 연소 형태다. 그죠? 자, 얘도 뭐가 나오지 않습니까? 불꽃이 나오지 않는 자결 연소의 형태다라고 했고. 그죠? 근데 얘는 특이한 게 뭐냐? 공기가 유입되면 뭘로 전이가 가능하다? 그쵸? 불꽃 연소로 전이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뭐가 나오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로 인해 뭐가 나오기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 일산화탄소 자체는 무슨 가스다? 가연성 가스다. 그래서 얘가 가연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불꽃 연소로 전이가 가능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나오는 표면 연소, 얘도 똑같이 두 개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불꽃을 보이지 않는 자결 연소 형태지만 표면 연소는 뭘로 전이가 안 된다? 불꽃 연소로 전이가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음 이제 연소 생성물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뭐를 정리해놨냐면 가스를 해놨습니다. 연소가스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되죠.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완전 연소 시 발생합니다. 무색무취예요. 불연성 물질이죠. 그리고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독성은 없으나 호흡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ppm이 5000 정도 된다. 일산화탄소는 불완전 연소 시에 나올 수 있다. 무색무취다. 얘는 가연성이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가벼운. 여기는 공기보다 가볍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얘는 독이 좀 있다. 얘보다는 독성이 좀 크다. 그래서 ppm이 50밖에 안 된다라고 했고 중요한 건 헤모글로빈 잘 보시라 그랬죠.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우리가 이런 물질로 돼서 혈액의 산소 운반을 방해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산화황, 아황산 가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황 같은 경우는 황이 섬유된 물질의 완전 연소 시에 발생을 한다라고 했고요. 동물 털이나 고무, 나무 화재 시에 미량 적게 발생을 한다라고 했어요. 눈이나 호흡기 계통의 자극성 점막을 손상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다음 황화수소입니다. 황화수소. 황화수소는 냄새가 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달걀 썩는 냄새가 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완전 연소 시에 나오는 게 이산화황이었고 황이 불완전 연소 시에 나오는 게 황화수소였습니다. 다음 시아나수소, 우리가 청산가스라고 얘기하는 건데 질소 성분의 합성 수지류나 동물 털의 불완전 연소 시에 나온대요. 그죠? 나일론, 인조견 등의 직물류, 목재, 종이, 우레탄 등이 탈 때 미량이 발생한다라고 했고 중요한 건 이걸 잘 보셔라. 인체에 대량 흡입했을 때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지 않고 질식을 유발할 수가 있다.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질식을 유발할 수 있는 건 뭐다? 일산화탄소다. 그렇지 않은 건 뭐다? 시아나수소다. 청산가스다. 자, ppm 값이 10이다. 그죠? 자, 그리고 암모니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모니아는 질소함유물인 열, 경화성 수지나 나일론 등의 연소 시에 발생을 하고 악취가 나는 무색기체로 발생 시 눈, 코, 인후, 폐를 자극을 하며 산업용 냉동시설에 냉매로 사용을 한다. 요거 잘 보시고 암모니아 아셨습니까? 냉매로 사용을 한다는 거 잘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질소산화물은 질산셀룰로스나 폴리우레탄 사용할 때 얘가 이제 불완전 연소로 발생하는 가스들이 볼송 질소산화물이다 라고 했고 ppm이 1이에요. 그죠? 자, 염화수소는 염화비닐수지라던가 또는 절연제나 배관재료가 탈 때 나오는 가스다 라고 했고 5ppm이다. 포스겐 가스 0.1 ppm이니까 잘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사염화탄소라던가 또는 PVC가 연소할 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유태인들 대량 학살가스로 쓰였던 가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아크릴로레인 같은 경우는 ppm이 또 0.1이다라고 했고 석유 제품이나 유지류가 탔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스가 아크릴로레인이라는 가스가 있더라라는 거죠. 이런 것도 같이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불화수소는 유리를 부식시키며 시력을 상실한다. 브로마수소는 방염수지류가 연소 시에 발생한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추가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연소가스에 대한 간단한 정리가 끝날 것 같고요. 자, 예를 들어 이제 연기에 대해 보자라고 하면은 우리는 연기는 입자 크기가 크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0.01에서 10 마이크로메타에 어떻게 보면 밀입자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 가보면 고체도 있고 뭐도 있다? 액체도 있고 기체도 있다. 연기 유동 속도는 수평 방향으로가 가장 느려요. 1. 그죠? 수직 방향이 3. 계단 실내가 5 정도 된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유동 속도 보셔야 되고요. 백색과 흑색 연기로 나눌 수 있는데 백색 연기는 보통 초기에 나오고 그 안에 수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얘기하며 흑색 연기 같은 경우는 초기 이후에 나온다라고 이론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안에 수소보다는 뭐가 많다? 탄소가 많다라고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가시거리라는 걸 봤을 때 뭐도 같이 봐야 되냐면 감광계수와 같이 봐야 되는데 감광계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시거리는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광계수가 1, 3, 5, 1, 13 이렇게 늘어난다 그랬죠. 1, 3, 5, 1, 13 그리고 가시거리는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얘는 아래로 내려가면 증가하고 얘는 아래로 내려가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서로 반비례 관계다라는 것도 잘 아셔야 되고 자, 가시거리와 같이 이제 알고 계시려면 1, 2, 3 그쵸? 요거 두 개 자리 바꿔주고 요거 똑같이 간다 그랬죠. 대략 1 정도 맞습니까? 그리고 10이니까 2, 5, 10 2, 5, 10 그쵸? 그리고 30은 요거는 뭐가 없다? 가시거리가 따로 없다. 베이는 게 없다. 그죠? 그래서 상황도 보셔야 된다. 예를 들어 감광계수가 0.1일 때는 초기 연기 감지기 미숙지자 0.3일 땐 숙지자 0.5일 땐 어두운 것을 느낀다 1일 땐 앞이 보이지 않는다. 자, 이땐 유도등도 안 보이는데 10일 땐 그치? 그리고 마지막에 갔을 땐 출하실에 대한 연기 배출 농도다라고 제가 상황까지 같이 짝지어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고층 건물의 연기 유동 영향은 제가 팽골 풍공피라고 해서 기억하시죠? 고층 건물의 연기 유동 영향이 이렇게 5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가스 팽창, 굴뚝, 외부 풍압, 강제 공기, 그죠? 그리고 피스톤, 팽골 풍공피 이렇게 5가지가 고층 건물에서 연기 유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애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굴뚝 효과라고 생각을 한다. 같은 말로 연도력과 스택 이펙트라고 하는 건데 다른 게 아니고 외부와 내부의 온도차, 밀도차에 의해서 얘가 공기가 어디로 올라가는 현상이다? 수직 공간을 타고 위쪽으로 쭉쭉쭉쭉 올라가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연도력과 굴뚝 효과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외부의 온도차에 의한 압력차로 수직 방향의 공기 유동 현상이다라고 했고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를 비교했을 때 내부 온도가 더 높을 때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을 비교하면 밤이 더 잘 일어나고 여름과 겨울을 비교하면 겨울철에 더 잘 일어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언제? 화재 시에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왜냐면 내부 온도가 더 높거든요. 화재가 일어나면 바깥쪽 온도보단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영향을 주는 인자는 높이, 기밀도, 그쵸? 외부 온도차, 내외부 온도차, 그리고 층간의 공기 누설. 자, 이런 것들이 굴뚝 효과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서 제가 4개를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그럼 굴뚝 효과가 왜 위험한 거냐면 출입문과 엘리베이터 문제점 생길 수 있죠. 근데 우리 소방에서는 이것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유독성 연기와 화염이 전층으로 확대가 되며 그죠? 재현 설비가 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세워놨던 방화구역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 즉 화염이나 연기의 확산이 전층으로 될 수가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가지고 가셔서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4주차에 대한 내용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그러면 저희 조금 쉬었다가 이제 이번 주차에 대한 해당 차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